이 일이 어떻든 간에 네. 뭐 사실이 확인되면 기사를 쓰는 게 직업이니까 네. 그것이 무슨 어떤 가치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명을 갖고 있거나 이 이전에 네. 그걸로 직업을 삼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 것이다. 그 과정에 있는 일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그냥 그렇게 공감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 예. 예. 그런 아는 입장이 좀 큰 힘이 됐을 것도 같고요. 사실 이 기사 때문이었죠. 우리 오늘 아침에 한겨레 일면에 나온 이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예. 윤석열 검찰총장도 별장에서 접대를 해줬다. 이런 것을 이제 진술을 했는데 이 검찰이 이 진술을 듣고도 윤석열 총장을 조사하지 않고 당신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예. 조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다. 예. 이런 내용의 기사죠. 예. 근데 이제 기사가 나간 다음에 이제 대검찰청에서 사실 이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굉장히 네. 격앙된 반응이 나왔는데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예. 뭐 이런 엄포를 들으면 무섭지는 않았나요? 예. 뭐 일단은 그것도 네. 일의 과정이니까요. 네, 네. 일의 과정이니까 무섭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면 네. 무섭죠. 네. 네, 무서운데 그거는 저한테 지금 일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감정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도를 어젯밤에 여차저차한 사정 때문에 밤에 네.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밤에 하고 대검찰청의 반응이 그렇게 빨리 나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네. 게다가 민형사상 조치까지 취하겠다라는 걸 네. 그 밤에 네. 그 밤에 보도하는 것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밤에 그런 입장을 내놓는 것도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만큼 이제 이 기사가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타격이 될 만한 네. 신경이 굉장히 쓰이는 만한 기사라는 건데 네. 실제로 민형사상 조치가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예, 지금 한겨레 신문사로는 관련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워낙 뭐 하영 기자가 여러 특정 기사를 많이 썼기 때문에 다양한 뭐 영역에서 소송을 당한 경험도 그러니까 사실 있긴 민형사상 한데. 경험들이 있는데요. 네. 네, 뭐 그것이 뭐 그러면 그때마다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네. 예. 그동안 사실 의연하게 잘 대처해와서 이번에도 굉장히 의연할 것이라 예상을 했었는데 예. 의연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방송이 의연해 보입니까? 의연해 보이죠? 네. 자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민형사상 조치가 들어와도 예. 일종의 굉장한 저쪽에 상당한 반응이 온 건데 네. 이 관련된 기사는 계속 쓸 예정인가요? 예, 계속 써야죠. 네. 계속 써야 하고 특히나 이 한겨레 내부 구성원들의 응원이 네. 아주 뜨겁고 그리고 저부터도 사실은 이 기사를 준비한 지 꽤 오랜 기간이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차근차근 밟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후속 보도를 하겠다는 그 자신감이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어떤 취재력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또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드네요. 첫 보도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윤석열 총장도 별장에서 접대했다라는 팩트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보도는 그 팩트가 아니고 네. 그 팩트를 담은 진술, 그러니까 그 진술이 있었다라는 거고 네. 그 진술을 검찰이 윤석열 총장을 조사하지 않고 덮었다라는 게 보도거든요. 사실 그 보도의 핵심이죠. 예, 그런데 네. 뭐 예상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짓말인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이 의도했던 거와는 다르게 정말 접대가 있었느냐 그 진위 여부로 가면서 지금 논란이 증폭돼 있어서 네. 저희도 기사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원래 스텝대로 가는 것으로 차분하게. 맞습니다. 그 문제를 예. 우리가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다시 그 본질의 핵심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사가 나간 뒤부터 이제 검찰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적극 반박을 했는데 오늘 이 방송은 그 반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재반박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좀 규명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대검 대변인이 한겨레 21에 최초로 밝혔던 공식 입장부터 살펴보면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했던 여러 이제 기구가 있는데 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그리고 대검의 검찰과거사위 진상조사단 그리고 김학의 사건 수사단 이 기구 어디에도 윤중천과 윤석열의 관계 등이 일체 언급이 없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윤석열 총장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전면 부정을 한 건데 진짜 언급이 없었던 건가요?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언급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공식적인 해명 이후에 각각 요소에 있는 고위 검찰 간부가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검의 공식적인 입장이 하루도 안 돼서 뒤집어지는 거죠. 스스로들에게서. 네. 심지어는 대검 대변인이 모든 단위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을 다룬 모든 단위를 다 요소요소를 봤을 때 윤석열이란 이름은 등장이 하지 않았다. 언급은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 공식 입장이 스스로 뒤집어진 거거든요. 네,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죠? 네. 지금은 첫 번째 단계로는 네. 그 한겨레 20일의 공식적인 입장, 저희가 방금 읽어드린 그 내용 뒤에 네. 기사가 나간 직후에 다시 공식 입장이 나옵니다. 네. 예, 거기에서는 약간 애매한 표현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떠도는 소문을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다. 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담겼는지 어떤 방식으로 민정수석실에서 이것을 입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랬으니 이 사안은 클리어된 것이다라는 식으로만 넘어가다가 그 다음에는 수사 주체, 그러니까 수사단 주체입니다. 이 진상을 수사하기 위한 검찰 수사단의 단장이 여환석 단장인데요. 네네. 청주지검장이고요. 오늘 마침 국감이 있었어요. 네. 네, 국감과 관련돼서 그 전후로 해서 본인이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합니다. 이때 윤석열이란 이름은 등장했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사실 해보면 그러니까 조사단의 오늘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조사단의 파견 검사와 이 윤중천 씨가 면담하는 이 과정에서 윤중천 씨가 윤석열 총장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별장에 온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했다는 그 진술이 있었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검 대변인은 전혀 윤석열이라는 언급이 없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그 해명대 조금씩 바뀌고 본인들 있다는 스스로 그게 기각이 되는 거죠. 근데 방금 읽으시면서도 좀 헷갈리셨겠지만 자꾸 같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이 자료를 모두 다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요. 압도적으로 저기는 정보가 많고 사실은 저희들은 일부 저희들이 취재한 자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런 거 같기도 한다라는 해명을 나오는 거는 저는 그거부터 뭔가 이 검찰 내부에서 명확하지 않은 태도가 아니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을 해소하고 본인들의 입장을 바로 갖는 것에 좀 오류가 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법무부 무슨 과거사위원회 이런 기구들이 좀 헷갈릴 것 같거든요. 그걸 좀 보여주시면서 조금 기구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꾸려지는데요. 아마 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건은 장자연 사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연 사건에서 그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장자연 사건을 다루고요. 또 하나의 주요한 사건이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과거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거나 조사하지 못했던 사건을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기구라는 거죠. 기구입니다. 근데 이 기구에서 하려면 뭘 해야 하나요? 조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진상을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진상 조사를 하는 단위를 원래대로 하면 이 위원회 아래에 둬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아래에 두는 게 아니라 대검찰청 아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사단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사위원회에서 의혹이 생긴 사건을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조사를 해서 다시 이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하는. 보내게 되고요. 그런데 아마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게 없이 그냥 여기로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대검찰청이 검사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갖게 된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이제 이게 등장을 하는데요. 이건 제가 넣을까요? 이건 어디다 넣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단장이 되었던 조직이 이 조직입니다. 이 조직 또한 대검찰청 산하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조직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을 통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이 혐의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수사부터 기소 단계까지 밟는 것이 이 수사단인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겨레 20일,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 네. 진상조사단에서 출발하는 거죠. 예. 진상조사단에서 관련한 재조사를 벌인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으니까요. 네.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벌입니다. 2013년 이 김학의 사건이 문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자료를 다 보면서 네. 전면 재조사를 벌인 다음에 이것이 이상하다라고 한 내용에서 이제 이 조사단이 문제의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발견을 한 거고요.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발견된 겁니까?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저희가 보도한 대로 네. 그 당시에 윤중천, 그러니까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네. 확보한 여러 자료 중에 하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게 무슨 전화번호부 수첩일 수도 있고 명함일 수도 있고 다이어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특정해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특정해서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냐하면 이건 취재의 일종의 어떤 테크닉이기도 하기도 하고 뭐 저간의 사정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제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명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어쨌거나 거기에서 이제 이름이 등장을 하고 이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그 다음 차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물건의 주인, 그러니까 이 이름을 네. 갖게 된 주인 윤중천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당연히 그 조사를 네.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윤중천 씨에게 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묻는 과정. 네. 그리고 윤중천 씨는 저희가 보도한 것처럼 윤석열 총장도 별장에서 접대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그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라는 언급이 있는 진술을 그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013년 검찰 경찰이 조사했던 그 수사 기록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고 예. 그럼 윤중천과 윤석열은 무슨 관계냐를 알아봐야 되니까 예. 윤중천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그런 진술을 했다라는 거가 이제 우리 오늘의 보도인 거죠. 진술이 있다라고 진상조사에 파악을 했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시민들은 네. 이런 큰 사건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송호진 진행자가 네. 진상조사단에서 이름이 나오면 그 다음 날로 바로 소환입니다. 불려가서 조사를 예, 받죠. 불려가서 조사를 받죠. 네. 이거 이름이 나왔는데 넌 무슨 관계냐? 무슨 관계냐라고. 아느냐? 예. 그런데 그날 갔냐 말았냐? 그렇죠. 뭐 이런 말았냐 거죠. 뭐 이렇게 막 물어보겠죠. 저는 반드시 불려가겠죠. 정확하게 이런 의자에 앉습니다. 철제 네. 의자인데요. 네. 예, 검찰에 가면 이런 의자에. 이거 네.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의자에 최소한 12시간을 앉게 됩니다. 그럼 상당히 장시간 수사인데. 예,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윤석열이라는 주인공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에서 한 번 했어야 했는데. 했는데 여기서 한번 누락이 됩니다. 하질 않았다. 예. 네. 그러면 이 진상조사단에서의 자료가 과거사위원회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보고가 되죠. 보고가 됐다. 예, 보고가 되죠. 네. 당연히 보고가 되고 이 과거사위원회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네. 그러면 이것을 진상조사단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라 아니면 위원회 자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 재조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여기에서 여기 단위에서는 어떤 네. 상황이냐면 시간이 흐르고 흘러 네. 5월 29일 날 올해 5월 29일. 네, 5월 29일입니다.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조사단, 그러니까 저희가 대화를 한참 나눴던 네. 그 부실한 조사를 포함해서 네. 과거사위원회는 그걸 검토해서 네. 결과 발표 자료를 만들고 네, 네, 네. 그걸 5월 29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거기서 등장하는 이름들이 이제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해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대검 대변인 얘기했던 이 어디에도 사실은 윤중천과 윤석열의 관계가 언급된 게 하나도 없었다. 근데 지금 하영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윤중철의 진술을 받고 그 보고서가 일로 과거사위에 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은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네. 자퇴를 하지 않으면 네.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아하.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자퇴를 하는 자연스럽게 이게 또 사실 일로 넘어왔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조사 내용은 과거사위원회에서 결국 네.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과거사위원회에서 혐의가 있는 이 단계에서는 이 사안이 나왔으니 수사를 하라라고 하면서 이 모든 자료가 여기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는 과정에 등장하는 조직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윤중천 리스트 수사단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윤중천 리스트 수사단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것을 만드신 분께서 네. 굉장히 잘 장명을 하신 아하, 거고요. 이걸 잘 사건을 잘 규정을 한 거네요. 네, 원래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김학의 전 차관 네. 사건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이거는 한겨레 내부에서 네. 이 사건은 이렇다라고 규정을 한 것이 아니고 네, 네. 아니고 과거사위원회가 5월 29일 날 이 김학의 사건을 단순히 김학의 사건으로 불러서는 안 되고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부르자라고 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자,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예, 하영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요 어디에서도 윤중천 윤석열의 관계가 언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검의 그 첫 번째 네. 해명이나 그 반박은 사실과 좀 다르다. 취재에 따르면 아니다. 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고 네. 대검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로 요 단위에서 2013년 과거 진상조사단이 2014년 수사 결과 막 보는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찾아냈다. 이 자체도 지금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네. 좀 어떻습니까? 그 범위의 규정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검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공식 비공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네. 그리고 이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이 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범주를 명확하지 않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도했던 2013년 당시 네. 1차 수사 기록에 포함된 이 자료들 중에 어떠한 것이냐, 그럼 네. 이게 공식적인 것이냐, 비공식적인 것이냐, 어떻게 갈라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논쟁의 지점들이 있고 판단의 영역들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면 보시는 청취자분들은 시청자분들은 저게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야 이렇게 여쭤보시면 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 자료 어딘가에 반드시 있고 있었다. 예, 네. 있었다. 네. 다만 그것이 공식적인 자료냐 비공식적인 자료냐 또는 다른 범주의 자료냐라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예. 네네네. 네, 저는 홍채경화 기자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뭐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나 지금 하영 기자는 등장한 뭐 그게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등장한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오늘 국감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오늘 국감에서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 여환섭 당시 수사단장인 대구지검장이 대답을 네. 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답을 했냐면 이 윤석열이라는 거를 뭐 만난 것도 같고 뭐 별장에 뭐 온 것도 같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정식 조사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면담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친분 있는 법조인이 누구냐 이런 걸 물으면서 윤석열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윤준천 씨한테 윤석열이라는 자료가 나왔네. 그러니까 너 윤석열이랑 관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게 네. 아니라 친분 있는 검사가 누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윤중천과 관련된 조사가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윤중천에 대한 조사가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발표가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다수의 조사 팀원이 최소한 2차례 이상씩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거는 여환섭 지검장의 말에 오히려 답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이 비공식 면담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술이 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질문이 되어 있고 그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압도적인 자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갓기도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신성한 국회에서의 국감 자료니까 그거를 공개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모두 명명백백하게 그래서 프레임을 자꾸 이것이 불분명한 쪽으로 몰고 가거나 프레임을 본인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별장에 간 것이 사실이 아니고 관계가 없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국민들한테는. 물론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겨레에서 지적하는 바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그렇게 책임을 방기한 것이 과연 면책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 지점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말이 좀 길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 충분히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고 윤중천을 불러서 해봤더니 뭐 만난 적이 있고
그 별장에 온 적도 있다. 자, 그래서 그게 보고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5월 29일 날 발표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아까 그 말씀도 하셨고, 근데 그 발표 과정에서 이제 그 다른 검사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예, 전직 검사들이. 예, 현직 검사들이죠. 한상대 전 검찰총장, 또 윤갑근 전 고검장, 박충근 전 차장검사 등 이 전현 그 검찰 고위직 관계된 이름들을 굳이 꼭 집어서 이제 이 과거사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학의 전 차관의 일종의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윤중선 리스트로 사건을 재규정하는 듯한 이런 발표였는데 거기에서 윤석열 그 총장의 이름은 빠졌단 말이죠. 예. 이 빠진 이유를 뭐로 보시나요? 제가 이거는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네.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전제를 하냐면 이거를 팩트다 아니다라고 여쭤보시면 이거는 팩트라기보다는 의견의 영역에 네.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그건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전직 검사들은 3월에 네. 이 보도로 이름이 나옵니다. 아, 언론 보도들이. 예, 예. 한상대, 윤갑근, 박충근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네, 진상조사단 입장에서는 이거를 클리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언론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러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언론에서도 요구할 의무가 있어요. 네. 근데 당시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과거사위원회를 두둔하려고 한 건 전혀 아니고요. 네.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클리어해야 했기 때문에 이 이름들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다만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그럼 과거사위원회가 등장시키지 않은 것이 올바른 일이었냐라고 하면 이건 비판의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다른 검사들의 경우는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또 있기도 하고 예, 예. 언론에 또 설명을 또 해야 되는 또 책무들도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얘기를 이제 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 단계인데 네. 과거사위원회는 그래서 수사 촉구를 했거든요. 예. 수사 촉구를 했는데 음. 한겨레 신문 보도에서 그 대목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네. 않지만 이미 보도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린다면 네. 수사단에서는 그 한상대 전 총장이라든가 등등의 전직 고위 검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도 안 했던 거죠. 네. 한 가지 네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세 명의 이름을 꼭 집어가지고 수사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사단에서 그러니까 과거사위원회에서 3명을 수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수사단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수사하라고 하지 않으면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수사단에서 수사를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할 때 3명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윤석열도 어쨌든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름이. 그렇다고 하면 검찰에서는 발표 당시에 조사단에서 3명의 이름에 윤석열이 빠져있긴 했지만 보고서를 보니 윤석열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고 그러면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윤석열도 수사를 하라고 발표로 촉구하진 않았으나 윤석열도 반드시 수사에 포함해야 된다라는 취지이신 거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된 주요한 용의자들이 등장을 해요. 어떤 결정적인 증인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외부로 공개됐든 안 했든, 그러니까 10번의 어떤 사건이 연속적으로 벌어졌을 때 이 10번의 사건에 각각의 범인들이 등장을 하면 이 10번의 사건의 모든 이 용의자들에 대해서 모두 수사를 하는 걸 검찰에 책무고 그래서 세금으로 우리가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윤석열을 공개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취재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검찰은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습니다. 네. 요것도 한번 좀 따져볼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대검이 이제 사실 이제 우리 보도가 나간 다음에 거의 뭐 6시간 정도 만에 다시 또 그 대검이 입장을 내면서 이건 근거 없는 음해다. 네.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서 사실 민정수석실 네. 아마가 아니라 그 조국 수석이 당시 민정수석이 있었던 당시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하고 사실 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다 이제 검증을 해서 다 클리어가 된 사안인데 이 한겨레가 왜 이렇게 또 보도를 하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네. 이 민정수석실을 언급하면서 해명한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냐면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고 사실은 청취자분들도 이 대목에선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지? 그럼 한겨레 보도가 틀린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한겨레 보도와 이거는 완전히 별개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 한겨레 보도는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 씨 별장에 가서 접대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런 진술이 나왔다는 것이고 진술이 나왔다. 아니, 네.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술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것을
검찰이 그 진술을 알고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조사나 최소한의 감찰을 위한 네. 기초조사도 하지 않고 덮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불려감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검찰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네. 민정수석실은 저희는 언급도 없습니다. 근데 굳이 왜 민정수석실을 얘기를 하느냐인 네. 겁니다. 그럼 네. 전혀 민정수석실은 해명에서 등장할 필요가 없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범죄에 맞지 않은 것으로 검찰이 굳이 한겨레의 그 보도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조금 근데 어렵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툭 던진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의도는 이제 추론의 영역으로 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팩트라면 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팩트라면 이제 추론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네. 당시의 민정수석이 사실 조국 수석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그 루머에 대해서 검증하고 청문회에 들어갔으니 민정수석실에서 오케이가 된 사안이다. 클리어된 사안이다. 완전 뭐다 의혹이 해소된 사안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게 하나 싶은 게 하나가 있고 거고. 또 예. 다른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네.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민정수석실도 문제가 아니냐. 조국 수석도 문제가 있다. 아, 검증에서. 예, 검증에서 문제 있었던 거 네. 아니냐라고 추론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다라는 추정이죠. 예. 예, 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이 추론의 영역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검찰이 직접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한 거야라고 이야기하지는 네. 않거든요. 네. 그래서 다만 이 해명 굉장히 고약하다. 고약하다. 예,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그런 거? 예. 원래 우리가 논의해야 하고 논란을 삼아야 하는 문제에서 비껴나 있으면서 네. 이런 정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해명을 던진 것은 네. 매우 고약하고 의도적인 것이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 보도가 사실 맞느냐 마느냐 뭐 네. 이런 그 사실관계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윤중천 씨의 입장인데 그 윤중천 리스트를 제수한 검찰 수사단이 또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윤 씨를 불러서 이제 물어봤더니 윤석열을 알지 못하고 조사단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해명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네. 윤석열을 만났다는 팩트가 존재하고 그 말한 진술이 존재하고 네. 아니야 사실은 몰라라는 진술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수사 주체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나요? 이건 상식으로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뒤에 얘기하는 나는 모른다라는 걸 네. 판단하고 이걸 다 없애는 게 맞는지 네. 아니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네. 예전에 조사할 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관계를 얘기했으니 최소한 윤석열 총장에게만큼이라도 네. 기초적인 사실관계라도 파악을 하는 게 맞는지 이때. 예 왼손입니다. 네, 예, 왼손. 왼손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에 네. 대한 판단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조차 하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 한겨레 기사는 틀렸다? 아니죠. 저 왼손 때는 하지 않고 예. 이 오른손 때를 가지고 지금 예. 한겨레에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잘못됐다 예. 이런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질문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네 저는 최인하게 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연장선 상인데 그럼 통상적으로 어떤 수사 대상자가 만났다 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냐라고 할 때 검찰은 어떻게 수사를 하나요? 법조 출입을 오래 하셨으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법조 출입을 한 적은 없고요. 이제 경찰하고 이제 정치부 출입 주로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네. 어떻게 하는지 네. 검찰에도 그렇고 경찰에도 두 가지 조직이 있어요. 어떤 조직이 있냐면 수사를 하는 조직이 있고 인지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 정보를 모으는 조직이 있어요. 근데 범죄 정보를 모으는 건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수사라는 특히 인지 수사라는 과정에서 범죄 정보를 모으는 거 굉장히 핵심적인 거거든요. 범죄 정보를 모으는 것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사건의 과정에서 모여진 조사를 하려고 해서 모여진 이 사건의 과정에서 모여진 이 정보는 반드시 이것을 포함해야 하는 의무들이 다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틀에서 얘기를 한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통상적인 걸 여쭤보셔서 말한 거고 이 구조를 갖췄다라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제 이렇게 네. 들어가는데 이 구조를 갖췄다는 건 뭐냐면 조사를 해서 과거사위가 통보하면 수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청취자분들은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게 만들거든요. 여기서 지득한 사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사실은 수사단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하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상상했을 때는 당시 가장 강력한 권력인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적폐청산의 상징 네.
총장이었던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선회하자면 클리어 해주려고 해도 조사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조차 안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한겨레 신문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달을 가리키고 있는 검찰은 달을 가리키고 있는 그 지점을 보고 있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도 사실은 보여집니다. 왜 윤석열을 윤석열 총장을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곧 왜 검찰총장이 안 했을까요? 곧 검찰총장이 될 것 같은 이 살아있는 권력이 저 있기 5월 때문에 분위기만 건들지 않는 보면은요. 거죠. 그러니까 5월 중순 좀 지나면서 네. 실제로 검찰총장 하마평이 오르긴 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말 한마디는 당시 보통 지검장들의 말의 무게와는 좀 다르고 네, 네. 그 상징성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컸죠. 그리고 지금은 다들 잊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도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네. 삼성과 관련된 재판이 계속 이어지면서 윤석열 총장은 이 적폐청산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는 책무를 갖고 있었어요. 네. 네네. 그래서 더 큰 상징성이 있었던 그 거예요. 상징성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 또는 조직 보호 차원 뭐 이런 저한테 굳이 네. 그 둘 중에 뭐가 앞서냐라고 얘기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조직보호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만 네. 다시 돌아가서 이때 한상대나 박준근, 윤갑근이라는 이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는 네. 그 말씀하신 그런 그런 뜻에서 보호를 하겠다라기보다는 네. 조직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론은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얘기가 나와서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 입장도 이제 밝혔는데 그러니까 중앙일보인가요? 그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이제 다른 검찰 이제 그 직원들에게 건설업자 별장에 갈 정도로 나는 대충 살지 않았다 이런 이제 해명을 내놨거든요. 나는 뭐 거기 갈 정도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든지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해명 같은데 이 해명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같은 말씀을 반복드리면서 목이 좀 쉬려고 하는데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윤 총장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다. 이제 먹으면서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저는 한 3번 먹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거짓이다라고 단정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직업이 의심하는 직업이고 질문하는 네. 직업이니까 네, 네. 윤 총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하. 만약에 그렇게 그런 말씀이시라고 한다면 검찰 내 조직에서 당신의 이름이 나왔을 때 그 말, 그 해명을 들었어야 하는 게 맞느냐? 네.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묻고 넘어갔어야 하느냐라고 묻고 싶고요. 네. 수사단에도 또 묻고 싶어요. 저런 말을 어디에서 총장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야 하느냐? 아니면 수사단 입장에서는 저런 말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규명을 했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최소한입니다. 그 진위는 제가 그 진위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윤중천의 말대로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느냐라는 진위 그리고 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의 진위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런 진술을 수사단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갔어야 네. 지금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의 공정성의 문제 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먼지털이식 수사가 과연 네.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다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예. 질문이 이 보도의 사실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묻고 싶었던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거였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진술이 나오면 이게 덮는 게 공정한 검찰인 거냐. 그러니까 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라든가 네.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떠나서 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자꾸 제가 과한 그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계신 송호진 진행자나 네. 제가 이제 민형사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제가 네. 어떤 신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 신분에 처해졌으면 저는 무조건 가서 조사를 받아야 네. 합니다. 저를 묻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일반인이니까. 근데 그런 민형사상 조치 이전에 이렇게 큰 사건에서 유력하게 이름이 등장했는데 그걸 그냥 묻고 넘어간다? 네. 이건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접재를 받았냐 마느냐 여기에 지금 검찰이 지금 사실 해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아니라 예. 왜 덮었냐 이 물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본인들에게 다가온 질문에 대한 답은 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냥 우리 윤석열 총장님은 그런 사실이 없다. 윤중천은 그러니까 그렇게 진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나 진술의 취지가 그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논란이 되고 논쟁이 돼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네네네. 거거나 아니면 메신저를 가지고 이 논란을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윤중천의 그 태도나 말을 태도를 공격하면서 이야기하지 말고 네. 반대로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을 윤석열 총장님은 이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었고 이 진술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본인의 의무를 네네. 다하는 거에서 제가 좀 말이 길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혔어야 한다는 거를 네.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면이 짧아서 이야기를 다 못해가지고 정말 말이 기네요. 혹시 뭐 추가적인 질문이 없다면 제가 마지막 이런 좀 질문 벌써 드릴게요. 마지막인가요? 네. 예. 뭐 충분히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이 관련해서 뭐 추가 보도할 계획들 좀 갖고 계신가요? 그걸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던데. 추가 보도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는 질문을 오늘 많이 받았는데요. 네. 그것이 있다 없다 그리고 추가로 보도할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또 그것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네. 취재를 계속하겠느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시면 취재는 계속합니다. 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소리는 지금 계속 하이톤이고 굉장히 네. 흥분된 상태인 것처럼 보였는데 차분하게 기사는 굉장히 차분하게 원래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들어가는 그런 취재와 보도를 할 생각입니다. 네. 사실 오늘 지금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이 다 여기 이번 오늘부터 배포가 됐나요? 네. 나중에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오늘 혹시 조금 얘기하지 못한 부분도 여기 다 정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한겨레 20일 많이들 사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보도의 사실 파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후속 취재가 가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시고 아마 조만간 또 모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나오셔서 좋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윤석열 총장께 드린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윤 총장님을 포함해서 검찰 관계자분들도 이 방송을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